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9월 전국 주택 매매량이 총 8만 1,631건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9,584건으로 1년 전보다 10.9% 줄었으며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전월 대비 9.8%, 아파트 외 주택은 전달보다는 5.2% 줄었으나 작년 동월 대비로는 10.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단지에서 낮은 건물이 앞에 있다면 뒤에 위치하는 높은 건물의 이격거리가 현재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한 필로티에 아이돌봄 센터나 가정 어린이집 등을 세운 경우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이 개정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 2분기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 과장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부동산 광고 1,1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위반 사항으로는 중개사 정보, 가격, 면적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452건, 허위 거짓 광고와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가 각각 516건, 90건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우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누적 거래량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세가 얼어붙으며 거래 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투자 계획 철저하게 잘 세우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은 전화 상담 가능한데요. 02-4153-2663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무료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의 고민 상담 시간이죠. 부동산 와슈로 시작해 볼 텐데요.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상담 시간 부동산 와슈. 방송 중에 고민 생기신 분들도 전화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02-4153-2663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남겨주시거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부동산 와슈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영등포 상가 네. 여의시티파크 투룸인데요. 네. 신안산선 개통 이후에 매도해야 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했습니다. 아, 영등포에 있는 상가를 지금 궁금해하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네. 지금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매수는 오래 했어요. 아,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 네.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작년에 매수했는데 이 오피스텔이 신축이죠? 네네, 맞습니다. 투룸이시고. 네. 자, 일단 결론부터 내려드리고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네네.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신안산선 개통할 때 매도하는 게 나은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매도 타이밍인데 제가 좀 이제 시청자님께 약간 좋은 얘기 그리고 약간 아쉬운 얘기를 같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이 오피스텔을 먼저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네네. 자, 오피스텔이 사실은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예,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동산이에요, 원칙은.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준비를 해서 월세 임대 수익을 해서 수익률이 뭐 한 5% 내외 정도만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실제로 이제 그걸 주 목적으로 하는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붙어요. 자, 네. 뭐 크게 한 두세 개 정도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아까 지금 신안산선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신안산선 생겨서 이제 미리 준비를 투자금도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교통 네네. 호재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 이제 일자리라든가 주변 변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네네. 지금 역사를 보고 오피스텔이 상승했던 지역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판교라던가 강남, 여의도, 그리고 이제 뭐 최근은 마곡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상승폭이 컸어요. 자, 그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가장 이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용을 보자면 대부분 가격 상승폭이 컸던 곳들은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원룸이라도 작고 이제 저렴한 걸 사람들이 좀 선호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조차도 이 가급적이면 투룸 이상으로 크게 넓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좀 작용도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 수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되는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 와중에서도 큰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먼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시청자님이 얘기한 오피스텔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영등포에 있어요. 현재는 영등포역을 이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이에요. 자, 이 장점은 뭐냐면 제가 칭찬드릴 부분은 투룸을 준비하셨다는 거. 자, 그래도 대부분 다 원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투룸 이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와의 일부 경쟁은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드리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을 준비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피스텔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는 무관한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오래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낙후되고 지저분해지면 그만큼 수요도 줄게 되고 전세가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신축을 많이들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찾다 보니까 신축을 준비하셨다는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자, 아쉬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쉬운 부분은 가격 상승폭이 클 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영등포 자체를 일단 보고 이제 해당 오피스를 봐야 되는데 지금 영등포에서 가장 이제 핫한 곳,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바로 여의도죠. 자, 여의도의 접근성은 이제 가깝기 때문에 좋아요. 그 다음에 1순위가 여의도, 2순위가 당산역 부근입니다. 자, 그리고 3순위가 이제 영등포 쪽이에요. 이제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봤을 때, 자, 1순위도 2순위도 아니고 3순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고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해당 입지의 장점. 자, 영등포역에 위치해 있는데 영등포역이 역세권 개발을 이제 다 추진을 해서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죠. 바로 앞쪽에 이제 쪽방촌이라던가 아니면 유해 시설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낙후도 많이 돼 있고 지저분해서 관심도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새롭게 다 이제 주거 시설과 상업 시설들이 갖춰지면서 굉장히 거주 환경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안산선도 새롭게 생길 거고 교통 호재도 있고 주변에 지저분하고 유해 시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깨끗하게 바뀌는 건 장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해당 오피스텔은요. 여기가 이제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인데 실제 가보시면 이게 길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크지 않고 좀 좁게 형성이 되어 있고 상가,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이라던가 이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 오피스텔이 직접적인 호재를 입으려면요, 이 해당 바운더리 안에서 또 새로운 건물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좀 더 깨끗해지고 더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에 더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약간 오피스텔이 입지는 좋은데 막상 가보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상업시설들 사이에 껴있는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좀 상승폭에 좀 제한은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도 타이밍 잡자면 일단 2년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1, 2년은 더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아마도 신안산선이 2024년쯤 개통이 될 겁니다. 개통이 될 때쯤 지금 여태까지 흘러가는 걸 보면은 못해도 한 2, 3천만 원 정도는 매매가가 상승을 할 거예요. 그때쯤으로 일단 매도 시기를 잡는 게 낫고요. 지금은 보유하시고 좀 더 가지고 가셨다가 신안산선 개통 전후로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안산선 개통 시기와 또 맞물려서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매도 타임을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들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 전망하고요. 네. 수서의 오피스텔인데 그걸 이제 매도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2주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한 후 2년 거주 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전환이 되는 거 하고요. 네. 네. 그 시골에 농가가 하나 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는데 그것도 1가구 2주택으로 주택으로 들어가나 하는 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먼저 네. 보유하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기 수지 상현동 서원마을 3단지 아이파크인데요. 네, 수지 상현동의 서원마을 아파트 문의를 주셨고요. 이 아파트 지금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 다른 지역으로 또 저 매도한 후 저기 옮겨 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또 그것도 너무 여러 가지 전반적인 궁금합니다. 전망과 네. 투자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가 좀 많아요. 네, 자, 일단 먼저 제가 이제 들은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는데 네. 서울마을 3단지 아이파크라고 하셨죠? 네. 이거를 매도하고 딴 데로 갈아타기에는 금액대가 좀 더 좋은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 아니요, 평수를 좀 줄여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여기는 지금 매도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네,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성북역에 위치해 있어요. 네, 성북역 여타의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상승폭이 좀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상승은 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아마도 네. 보유를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2005년도에 저기 샀거든요. 16년 정도? 네, 한번 갈아타고 싶긴 하시겠다. 네, 네. 지금 말고요. 내년 이후에 좀 그때 가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일단 용인 자체가 네,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한 군데를 찝자면 이 성북역이에요. 네, 네, 아마 상승폭도 그 사이에 16년 동안 상승폭이 꽤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롯데캐슬 생기면서 롯데몰 생기고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신분당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 수요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나중에 롯데몰까지 한 5분 걸리고요. 네, 맞아요. 성북역까지 한 6분, 7분 그거밖에 안 걸립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신분당선이 현재는 신사역까지만 가지만 이제 추후에 용산, 서울역 이렇게 가장 핵심 지역까지도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어쨌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여기가 큰 틀에서 두 가지 개발 계획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매도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이라도 가격이 올랐을 때 그때 이제 매도 타임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이제 용인 경전철이 이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바로 좀 거리는 좀 있지만 이제 한 정거장 좀 더 떨어진 곳에 구성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편에. 자, 여기에 이제 GTX가 생겨요. 자,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한 번에 갈 수가 없는데 구성역 이쪽 라인에서 성북역까지 한 번에 이어질 수 있게끔 용인 경정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통 환경이 GTX까지 이용이 좀 더 수월하다면 당연히
좋겠죠. 아직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아마 바로 이 아이파크 3단지 옆이 포운대로일 겁니다. 네.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공원화하자. 여기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차들이 쌩쌩 다니다 보니까 조금 주거 환경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덮게 해서 공원화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이건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화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붐이 일고 있어요. 자, 이게 된다 그러면 이건 해당 아파트에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왜냐? 주거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어쨌든 구체화가 되고 조금 더 얘기가 현실화가 돼야지만 이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16년이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갈아타고 싶기도 하고 옮기고 싶기도 할 텐데, 지금 성북역 쪽은요, 다른 여타의 용인 안에서는 그래도 거의 서울, 준서울에 가까운 곳이에요. 이 앞쪽 라인은 웬만한 서울보다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받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물어보셨는데 뭐 농가? 농가는 네네. 네, 농가는 농가 크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제가 제 이제 지인이나 이제 고객분들 보면은 농가는 이제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농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그 지자체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네, 그래야 정확하게. 안 돼 있거든요. 네. 안 돼 있는데 이제 돌아가신 지 좀 한참 돼서 등기를 해야 될 판이어서. 네, 그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게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 하면 등기를 하는 게 낫고,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주택수 포함하는 거 대비해서 이게 거기가 어디가 물어보나요? 그렇죠. 이제 지자체라든가 해당 그 부서에 한번 물어보시면, 토지과라든가 물어보시면 조금 더 이제 그 주택과 시골 내려가서요. 네, 그렇죠. 주택관리과 쪽에 물어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는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아까 뭐 수서 쪽? 수서역 바로 옆에요.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이제 매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 몇 년 됐어요?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신축이죠, 그러면? 신축 아니죠. 구축이에요? 네네. 15년 이상 되셨나요? 아니요, 한 9년 정도 됐어요. 매수한 9년? 게. 네. 지금 수서가 이제 수서 자체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과 함께 이제 막 붐이 일고 있어요. 가격이 좀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많이 안 올랐는데요. 원룸이에요, 혹시? 네, 약간 원룸인데 조금 평수는 있는데요. 제가 네. 이거 매도해야 되거든요. 네, 매도하세요. 3월까지.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매도한 후 저희 아파트를 2년 거주한 후 매도하는 이제 1가구 1주택으로 전환되죠. 매도를 하면 그 이제 지역마다 다 하는데 보통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이제 토지 그 규제 지역 그 과열 지구는 1년이고요.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닌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내. 용인 같은 경우는 2년 이내겠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그 뒤에 그 안에 이제 매도를 해서 갈아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거 매도한 후 제가 2년 이 아파트를 아이파크를 거주한 후 그다음에 이걸 또 팔아버리면 나중에요. 아파트가 오르거나 하는. 지금 용인 2년 동안 1가구 거주 안 1주택이죠. 하셨어요? 지금 용인 이거 지금 한 16년 지금 살고 있죠. 네, 거주하고. 그러면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매도한 후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오피스텔을 매도한 후. 오피스텔을 매도하려면 오피스텔 2년 살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2년 원룸에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수서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 주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도해야 돼요. 주택으로 들어가서 1가구 2주택이 네, 맞아요.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매도한 후 지금 아파트를 2년 거주한 후 매도하면 이제 1주택으로 제가 전환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팔려고 그래요. 팔아서 네.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 타려고 그러는데, 요게 지금 아파트 전망이 구성역 경전철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래서 한 네, 2년 거기는 시간이 오래 후에 걸리니까요. 일단 네. 먼저 매도를 하시고 나서 2년 실거주 하고 고민하셔도 돼요. 지금 고민할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 다음 네. 분 또 많이 기다리시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한번 다른 지역으로 옮겨 탈 수 있는 곳을 전화 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줄게요.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용인 수지구에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전망과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 전망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그리고 지번 면적, 투자 금액 등 궁금하신 점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자세하게 상담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와슈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포구청역 4번 출구 성산동의 중앙도서관 근처 신축 빌라 갭 투자로 투자 가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 일단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자,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갭 투자금도 굉장히 낮을 겁니다. 성산동 자체가 지금 빌라들은 투자금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젊은 분들이. 자, 그런데 빌라는 가격 상승 보려면 이제 큰 틀에서는 재개발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변화가 주변에 큰 게 있다거나 이래야지만 상승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성산동은 그럴 계획이라던가 재개발 가능한 부분이 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포구청 쪽 부근만 이제 본다고 한다면 이 부근 안에서는 시청자님 보시려거든 망원동 쪽이라던가 아니면 합정동 쪽 이쪽이 더 낫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자체는 이제 작은 금액으로 하려면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빌라는 내가 투자금 적게 들어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상승 추세니까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좀 더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지역보다는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은 한강변 쪽 라인이 그나마 좀 이제 가치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실 5단지를 10년째 보유 중입니다. 개발이 자꾸 지연되기도 하고 내년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은 있을지 걱정입니다. 향후 전망 좀 알려주세요. 자,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초대단지죠. 역세권의 재개발, 이제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예요. 조금 이제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대선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이제 바뀌는 곳이에요.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에 그리고 굉장히 대단지에 고급 아파트로 바뀐다는 그 점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가치보다는 올라갈 거예요. 다만 좀 더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럴 수는 있겠고 대선의 영향이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데 아무래도 대선의 영향을 좀 일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단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제 여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수익이 많고 적고가 이제 가늠이 될 텐데 주변에 이제 잠실운동장 개발 계획도 있고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라서 일단 계속 보유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양사동 재개발 추진 지역은 가격이 너무 높아 근처의 노른산 시장 부근의 투룸을 갭 투자로 2억 3천에 알아보고 왔습니다. 투자해도 될까요? 자, 이제 반대 의견인데 이제 반대 의견, 보류 의견 이 정도예요. 왜냐? 자, 자양사동뿐만이 아니고 자양동 자체가 이제 가장 이제 관심 갖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곳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힘들어졌죠. 소액이 아니고. 그래서 그 근처가 이제 바로 길 건너 앞쪽이 노른산 시장인데 자, 거기가 재개발할 수 있는 위치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투자 금액이 높은 부분도 있고 재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난관이 있는 지역이에요. 세부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상가들이 좀 많이 있고 양꼬치 거리부터 시작해서 조금 동의를 받기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반대하거나 보류하는 이유는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 대체 수단들이 많이 있어요. 자양동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결정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자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 끼고 5천만 원 투자로 서울의 재개발 유망지 추천할 곳이 있나요? 자, 재개발 유망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왜냐? 자, 지금 재개발을 다들 관심 갖고 있고 누구나 재개발을 꿈꾸는데 작은 금액으로 큰돈 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데 어디를 가든 부동산에서는 다 재개발 된다고 얘기하고 소액으로 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도 몇 년 동안 몇십 년 이상 계속 이제 서울 쪽을 이제 지역을 다 이제 분석을 항상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1억 이하도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저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저렴한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 그러면 오히려 중심지에 위치한 변화가 예상되어 있는 곳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곳이 훨씬 더 수익률이 날 거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자금을 좀 더 보태서 최소한 1억 이상은 마련을 해야 좀 재개발 그래도 나중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저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5천만 원으로 재개발 투자는 현재로는 힘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마포구 합정동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중인 한강변을 전세 끼고 2억 5천에 투자하면 괜찮을까요? 자, 이것도 보류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통이라고 하죠.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이 가장 화두인데 지금 마포구만 해도 7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끝냈어요. 근데 이제 해당 구마다 1개에서 2개 지역 정도 선정을 할 건데 지금 동의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망원동이 1등, 그다음에 공덕동이 2등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강변 자체가 현실적으로 공공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도도 좀 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 여부가 좀 많지가 않고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떨어지게 되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조금 일부 안정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시기는 아니고요. 12월 말쯤에 발표를 하니까 그 이후에 시간을 보고 그 내용 보고 나서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나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없네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윤민국 본부장님과 부동산 와슈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문의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63번,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신청해 주셔서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그 동탄 2신도시하고요. 네. 1신도시하고 아파트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동탄 2신도시, 1신도시 아파트. 이게 네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보유 중입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아파트, 네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동탄 2신도시 신안 인수배 미리베라 2차는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동탄 1신도시 현대 아이파크는 거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신도시에서는 거주를 하고 계시고 1신도시 아파트는 투자용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네,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의 좀 자세한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네네. 동탄 아이파크라고 하셨죠? 네네, 현대 아이파크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신한이스빌이라고 하는데 그게 2차입니다. 1차예요, 2차예요? 2차입니다. 2차요? 예. 한번 잠깐 좀 볼게요. 제가 갑자기 네. 들어가지고 한번 네. 살펴볼게요. 자,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네네. 자, 일단은 두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도 시기는 아니에요. 네네. 발전 가능성이 지금 계속 있는 두 아파트 모두. 왜냐면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 지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역 하나 생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잘 아실 거예요. 인동선이라고 네. 인덕원 동탄선 네네. 전철이 이제 새롭게 생겨나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역이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고 기대감은 네. 이제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네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학군이 동탄에서 학군이 그나마 일기 신도시 이쪽 라인이 좀 좋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실거주라도 많이 찾고 학군이 좀 나왔다 보니까 이제 상승폭도 좀 컸습니다. 그러다 약간 네. 주춤한 주춤한 상황에서 이번에 동탄 2기 신도시가 또 새롭게 다 이제 꾸며지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이 경전철 하나, 그러니까 경전철이 아니고 인동선 하나 때문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가격이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될 거고. 동탄역이 이제 근처, 그러니까 거리는 좀 있지만 동탄역 자체에도 이제 뭐 GTX도 생기고 또 이제 1호선도 뭐 연결한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이제 하나씩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생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인동선도 여기로 가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제가 이거와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안 인스빌 2단지 같이 잡고 이거 전체로 같이 묶어야 되거든요. 보려면. 그래서 같이 예. 그다음에 묶어서 보여드릴 건데 자, 신안 인스빌 같은 경우엔 여기가 이제 동탄역 오른편 라인이 다 새롭게 깨끗하게 이제 바뀌면서 이제 가장 주목을 현재로도 많이 받고 있는 곳인데, 역하고는 좀 거리가 물론 있어서 아쉽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램이 생겨요, 옆에. 네네. 이쪽인가, 맞습니다. 이쪽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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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트램이 지나가더라고요. 네, 트램이 생깁니다. 지나가고, 예, 예. 그리고 여기 아마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이 앞에 강남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있죠. 예, 강남도 있고요. 네. 저기 서울역 가는 곳도 있고. 맞아요. 그나마 예. 버스를 한 번에 쉽게 가서 버스라서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있지만 강남으로 진출입이 다른 동탄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상황이에요. 물론 동탄역에 SRT가 있어서 그게 가장 빠르긴 하지만 그런 네네. 교통 호재들도 있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비교적 깨끗하게 위치해 있어서 이제 사람들 실거주 만족도 1 신도시보다는 훨씬 더 나은 곳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매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조금 주춤할 수는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서울을 포함해서 지금 전국이 아무래도 대출 규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네. 규제는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그 영향에 의해서 소폭 감소하거나 안정권에 접어들다가 다시 뭔가 좀 얘기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오르는데 추세 자체는 원래 상승 추세예요. 이거를 수요 억제 정책으로 국가가 지금 뭔가 또 계속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주춤을 하는데 다시 또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수요 억제 정책은 몇 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가격은 반대로 올랐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동탄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공급 물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가 좀 심해요. 자, 그래서 동탄이 작년, 재작년까지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물량이 좀 많아지니까. 2기 신도시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때는 소폭 이렇게 안정되거나 하락 추세 약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게 안정되고 물량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지금 올랐죠.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도 이제 있으니까. 근데 내년 물량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근데 내년 물량이 동탄이 많지가 않아요. 네. 예, 그 소리는 1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든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다가 물량이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신안 인스빌 리베라가 오히려 아주 오래 가져갈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실거주 하신다니까 사고 계시다가 네. 조금 더 이제 서울에 가까운 방향 쪽으로 조금 더 자산을 모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내 그 실거주 만족도 플러스 내 자산을 늘리는데도 좀 더 나은 선택이니까 일단은 좀 1, 2년은 더 보유를 하시고요. 상황 지켜보고 2023년, 4년 물량은 또 그때 돼봐야 돼요. 그때 몇 달 전에 또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움직임이 는 게 좀 더 좋다. 그러니까 일단 둘 다는 보유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탄 신도시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계획까지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풀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 윤민국 본부장님의 속 시원한 상담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6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 무료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란톡 그 오픈 채팅방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부동산 와슈에서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이나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본부장님 무료 상담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원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있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뭔가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좀 답답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듣고 싶잖아요. 사실은 좋은 얘기도 듣고 싶고 이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좀 외골수위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드려서 좀 마음이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이제 더 속 시원하다고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두 자체가 이제 양극화적인 게 좀 많이 커졌고요. 시장 자체가 가격이 지금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하향 추세로 가는 것도 계속 기사화되고 있어요. 특히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런데 또 기사는 최근에 보면은 빌라는 거래량도 높아지고 역대 최고로 가격이 오른다고 하고 오피스텔도 가격 오른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지속될 거고 이게 얼마나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매도를 하든 아니면 뭔가 하나 잡든 이런 부분을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속 시원하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다. 그 근거 자료까지 해서 정확하게 이제 상담 도와드릴 거고 아무래도 투자가 가장 어려워요. 투자가 가장 어렵고 소액 투자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저도 항상 쉽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눈에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내가 투자금이 작으면요.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내 투자금이 많으면 빨리 바뀔 수 있는 곳, 좀 더 안전한 곳에 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금액으로 큰 돈 버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남고 안정적이고 남들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는 게 확실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방향을 많이들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점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뭐 또 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매도 시기 궁금하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떤지 이런 걸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다 연결을 해서 전화가 많이 와서 일일이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연락을 드려서 방송상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든 아니면 시간을 잡아서 상담해드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정확한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1:1 무료 상담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TMI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지역 중에 항상 몇 년 전부터 매년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강변에 대해서 한번 재개발 그리고 이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부터 제 방송이나 많이 계속 저랑 이제 상담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속으로 쾌재를 많이 부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행스럽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착착착착착 개발 계획들이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한강변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강변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합정동도 이번에 뭐 신속통합 기획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자양동 쪽에 아무래도 이제 입지적인 거나 가능성을 봤을 때는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찾아요. 그래서 한번 한강변이 왜 이렇게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잡아드릴 거고 오늘은 특별하게 자양동 자체를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역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다 얘기들이 틀리니까 제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볼 건데 자 이제 강 자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명한 강들은 이제 뭐 파리 세느강이나 런던의 템즈강이 굉장히 대표적인 지역의 강들인데 여기 굉장히 이제 가장 중심지예요. 그리고 중심지는 항상 강을 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우리 한강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우리 한강이 실제적으로 좀 유명한 다른 강들보다 훨씬 더 이제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강폭이 굉장히 커서 그렇습니다. 세계 이제 유명한 그런 강들은 강폭이 100m에서 300m를 넘질 않아요. 굉장히 좁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우리 한강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점이에요, 사실. 자, 우리 그리고 하천 4대 하천, 또 하천 4대 하천들도 이제 개발 계획들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일반적인 주요 하천들 3개 그것과 이제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가 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전에 얘기가 나왔냐. 지금 이제 이제 서울시장이시기도 하지만 전 서울시장일 때부터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님은 한강변 낡은 아파트를 새롭게 바꾸고 깨끗하게 다 고층으로 녹지와 활용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개발을 이게 굉장히 목표로 했고 추진을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거고 박원순 전 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한강을 그냥 복원의 개념으로 했습니다. 새롭게 다 철거하고 새 걸로 다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 바꾸는 게 아니고 재생이죠. 복원을 해서 기존에 약간 지저분한 것들만 조금 더 이제 개선하자라는 걸 모토로 삼았고 최경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관광지로 조금 더 이제 계획을 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게 예전의 역사들인데 최근에는 이게 다 이제 재개발 이슈로 지금 떠들썩하죠. 자, 이런 흐름들을 일단 보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이 강이 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은 대도시 유명한 도시 그 중에서도 중심지대는 항상 강을 끼고 있어요. 그 주변으로 이제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자들 금액이 많은 분들은요. 내 거주 환경, 자연 환경을 최우선시합니다. 숲도 있으면 좋겠고 한강 조망권, 한강변이었으면 좋겠고 최대한 거기에 가까웠으면 좋겠고 자 이런 걸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늘려야겠다라는 건 부자들의 습성이나 마인드를 따라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희소성이 높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한강변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길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데 남쪽은 대부분 다 아파트로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투자를 소액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 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들만 이제 새롭게 재건축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하는 곳들만 있지 소액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없고 강북에만 이제 일부 다 이제 낙후된 곳들도 물론 있지만 낙후됐다기보다는 대부분 다 깨끗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는 곳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소액으로 그리고 그 자체의 가치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한강변은 굉장히 극일부분이거든요. 그런 희소성이 높다라는 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강변 거의 다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쪽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남향으로 이제 한강변을 내려다보는 그런 입지 좋은 곳들이 더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건데.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이 예전에 했던 개발 계획을 보면은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건 큰 틀에서 막 여러 개들 이렇게 다 한강변 젖줄기를 따라서 개발 계획이 이뤄지고 실제로 지금 다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크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냐를 보면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국제적 내지는 국가적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개발 계획 쉽게 풀어드리면 개발 계획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익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지역을 선점한다면. 자, 여의도 용산권 같은 경우 국제적인 활동권역으로 만들겠고 반포 한남도 국가적 문화 여가권으로 만들겠고 그리고 영동 잠실 자양권 같은 경우도 국제 교류 및 스포츠 관광으로 하겠다라는 게 개발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이 7개 권역 중에 3권역 정도가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개발 계획이 있고 추후에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곳들인데 장실 종합운동장에서 뚝섬 유원지까지 곤돌라 사업은 계획이 항상 있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장실 종합운동장이 지금 이제 개발 계획이 있죠. 그게 이제 새롭게 다 바뀌고 나서는 그리고 뚝섬 유원지 근처가 이제 아파트 앞쪽에 있고 그쪽 라인에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화돼서 눈에 보일 때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한강변 쪽을 그린웨이로 이제 그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기본 계획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만큼 지금 한강변들이 가치가 굉장히 높고 개발 계획들 변화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진행 상황을 일단 알아야 돼요. 자양동의 가칭이지만 이제 1구역, 2구역 지금 신통 민간 재개발 접수를 했고 이미
동의율이 1구역은 60%가 넘었죠. 60 정확하진 않아요. 한 63.3%로 알고 있고 2구역도 50% 정도 내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재개발 공공재개발 실패했던 데나 도시재생이 우선순위를 줄 거로 보여지는데 그곳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된 곳은 이제 자양 7구역. 조합 설립돼서 최근에 이제 조합 설립됐죠. 거기 이제 바뀔 거고 또 이제 강간변은 아니지만 바로 위쪽에 자양 1구 예전 자양 1구역이라 불리는 곳도 지금 이제 곧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축해야 돼요, 구축해야 돼요. 신축이 좋아요, 구축이 좋아요 많이들 물어봅니다. 자 정답 없어요. 구축이 좋을 때가 있고 신축이 좋을 때가 있는데. 자양도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소액으로 뭔가를 준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진 중인 곳들 뭐 7구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얘기가 있는 곳들은 오히려 구축이 날 거고 그게 아닌 곳들은 신축이 나은데 자 이제 구축은 뭐 이제 매매가는 저렴한데 이제 투자금이 높다라는 단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곳 몇 년 안에 바뀔 곳이 더 좋을 거고 신축은 매매가는 높지만 투자금이 낮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들에 미리 선점해서 좋은 부동산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이거를 제가 5분 10분 이상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또 한번 짚어드릴 건데 자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4동 3동, 2동, 1동. 자, 여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던 데가 이 4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투자적인 가치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2동이에요. 자, 근데 좀 신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하나 잡아드릴게요. 자, 어디든 지금 이 자양동은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자양동을 왜 봅니까? 입지가 중심지기도 하지만 한강변이라서 보는 거예요. 다른 동네, 다른 지역보다 다른 뭔가가 있는데 그게 한강변이라서 보는 건데 한강변의 기준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동들이 이제 크게 있는데 정확하게 큰 길까지 중간에 큰 길가가 다녀요. 자, 이 아래쪽이 한강변이고요. 실제로 토지이용 계획원 떠보면 한강관리, 수변관리로 이제 뜹니다. 여기까지가 뜨고요. 이 위쪽은 뜨질 않아요. 이제 뭔 소리냐면 아래쪽은 한강변이라 불리고요. 위쪽은 한강변이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크게 하나씩 알고 거기서 하나씩 줄여나가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좋아질 수 있는 곳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제가 거의 1년 넘게 됐던 이 자양 4동 안에 한강변은 소액으로는 끝났습니다. 자, 이미 신통 접수를 했고요.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떨어지든 붙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계속 추진을 할 거고 뭔가 됐을 경우에는 더욱더 가치가 높아질 거고 또 투자 목적이 아니고 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뭔가 묻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투자처가 지금 아닙니다. 접근하기 이미 끝났어요. 단 몇 달 사이에 제 얘기를 듣고 준비했던 분들은 좀 많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만 이제 그럴 수 있는 곳도 계속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고 자, 이 4동 안에서도 위쪽이 있어요. 여기 약간 뭐 방송에서도 아까 질문에 물어본 게 노른산 시장이 바로 이쪽이에요. 여기에 이제 양꼬치 거리랑 다 있는데 노후도는 맞아떨어지는데 여기에 차금 저도 좀 분석하기 어려운 동네예요. 자, 계속 이제 또 하나씩 이제 보여주면서 3동은 어떻게 봐라, 2동은 어떻게 봐라, 그리고 1동은 어떻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저희 PD님이 재촉을 하시고 시간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아쉬운데 다음 이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제가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씩 잡아드리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시청자분들은 뭔가 내가 만약에 자양동을 하겠다 그러면 절대 실패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제 상담해 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 여기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할 수 있게끔 분석해 드리고 방향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강변 투자지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66
1063,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